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공수처 과천청사 앞에서 수사관들이 차에 서류 상자들을 분주히 싣습니다. 새벽 6시 철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 5대가 줄지어 출발합니다. 7시 17분쯤 공수처 선발대와 후발대, 경찰 수사관들이 관저 앞에 모였고 곧바로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합니다. 40여 분쯤 지난 8시경 언론에 영장 집행 개시 사실을 공지하고 수사관들이 관저 진입을 시도합니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 130여 대를 동원해 관저 앞과 건너편 길가에 길게 차벽을 세워 일반인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관저 내에서 1, 2차 저지선을 뚫고 전진한 수사관들은 10시쯤 3차 저지선 앞에서 멈춰서야 했습니다. 정오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정문을 통해 관저로 진입했고 공수처 검사들과 만나 체포와 수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조본이 철수를 결정한 오후 1시 반쯤 5시간 반의 긴박했던 체포 작전이 끝났습니다.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참 참담하고 처참할 거예요. 윤 대통령이 법을 집행하던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그랬던 분이 대통령이 돼서 법을 지금 파괴하고 그 현장에 정점에 서 있잖아요. 이 추운 날 나이 드신 분들이 영하의 날씨에서 밖에 고생하고 있는데 어서 돌아가셔서 제가 잘 의원에 대처할 테니까 이렇게 위로하고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관저 안에서 나오시지 않고 법 집행을 거부하고 계신 모습에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정말 참담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겪어보면서 제가 한 이미 2년 전, 3년 전에 정립한 원칙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 하는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같이 일을 해볼 때도요. 어제는 이러라 그랬다가 내일은 이러라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특정한 시점에 무슨 말을 했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도 저는 딱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조소적 의미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깊게 생각하고 어떤 맥락으로 이 판을 짠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뭐 적법한 절차에 따르겠다 해놨다 하더라도 실제 그럴 생각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국에 대해서 하는 평가라든지 측근을 통해 전언되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 지금은 보신밖에 머릿속에 없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강제 수사를 피할 것이냐 이거밖에 없을 거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저항했는데요.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참 유감스럽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골라서 갔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을까요? 당연히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검사라도 아마 이런 식의 방법들을 많이 썼을 것이다. 우리가 윤석열 검사의 그 수사 모습을 보면요. 사실 범주도 일반적인 검사보다 상당히 넓혀가지고 영장 치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적용하는 혐의 같은 것도 굉장히 특이한 혐의들이었거든요. 우리 공동지감론이라든지 경제공동체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창시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한동훈 검사와 함께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론의 힘이 얻고 간 거였거든요. 지금도 공수처는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의 힘이 없고 다소 무리해 볼 수 있는 강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항은 하고 여기에 법리적인 면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초유 사건을 맞이하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도 나중에 다툼이 없는 상태로 가야
실제로 탄핵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 사이에서 뭐 반감이라든지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점마다 문제점을 남겨놓으면 대한민국이 한동안 상당 기간 동안 내전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모든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대선으로 직행한 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반대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대통령께서 지금 이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공수처가 너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있고 법원이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내역도 사실은 석연치 않아요. 분명히 뒷말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걸 불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본인이 진심으로 하셨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셨던 말이든 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지금 무색하게 들리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대통령께서 뭐 기왕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상 이제는 자진 출두 내지는 소환에 응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